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매일 경기를 읽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드디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경제 일면 톱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 하원 탈환, 미국 민심 트럼프 독주 견제. 그리고 옆에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더블폰을 생산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특히 신문에 경제신문에 정치명언이나 경제와 무관한 것들이 실릴 때 이것이 경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걸 항상 연관시켜서 사고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내경 화면에서 얘기했습니다. 화면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네요. 미국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가 원하듯이 상원 하원에서 모두 이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 못했다 치더라도 하원에서는 미국 민주당이 그리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차지하는 이런 양자 구도 체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은 계속된다는 거죠. 즉,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때까지 중국이 좀 미국에 대해서 너무 불공정 무역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봤다는 것은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미국 국민들은 공감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압박 그리고 그를 통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은 여전히 지속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 고율 관세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 산업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 마이런 블리언트 부회장은 미중 통상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언론도 비슷한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중국 언론의 입장입니다. 원론적으로 미중 양국 간 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미국의 대중 압박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반수를 넘겼지만 중국에 대해 우위를 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현 정책에는 큰 변화를 불러오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기사가 이겁니다. 우리 경제와 관련돼서 현대기아차가 모빌티 승부수 글랩에 3천억 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기아차는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제조해서 국내를 파든 외국에 수출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이제 대변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동차를 제조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다시 말해서 지금 자동차는 공장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개인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소비하는 이런 체제에서 이제 넘어서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버 산업인데 우버 산업이 이제 자동차를 제조하는 이런 산업의 그런 부가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주류적인 사업이 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토요타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포도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 현대 기아차가 있고, 독일에는 벤처가 있듯이 이런 이제 자동차 메이커를 넘어선 우버 같은 산업이 오히려 자동차의 그 주도하는 그런 산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판단하에 이제 현대 기아차 정의선 그 부회장은 그 재빠른 이제 판단한 거죠. 앞으로 대세는 이거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시대는 점차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의 그 우버에 해당되는 그 그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그랩이 동남아시아 가장 최고의 그 자동차 공유 업체랍니다. 여기서 현대 자동차도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그랩이라는 것이 자동차 공유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미국 우버, 그리고 중국의 디디 추싱, 이어서 이 동남아시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게 미국 우버, 그 다음에 중국의 디디 추싱, 그리고 동남아시아 최고의 이제 공유 자동차 공유 업체가 이제 그랩이라는 거죠. 그다음으로요. 이다음에 중요한 기사가 보이십니까? 수소 전기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 나옵니다. 방금 제가 현대 기아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메이커, 자동차를 제조해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 공유 산업에 이제 모빌리티 산업에 이제 손을 뻗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소 전기차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히든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휘발유 자동차에서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밀립니다. 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삼성전자처럼 세계 1등 그런 기업이 아니라 5위, 6위 이제 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현대 자동차가 뭐 강성 노조 이런 등등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열세에 밀려 있기 때문에 메이커로서는 참 이 입지점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그 핵심적 전략적 자동차가 바로 수소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 전기차가 앞으로 현대 기아 자동차를 구사일생을 나눌 하나의 그 전략적인 신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방문해서도 방탄소년단 공연 보러 가기 위해서 그 현대 자동차가 만든 그 수소 전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그 문재인 대통령도 현대 기아 자동차가 만든 그 수소 전기차,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적인 미래 먹거리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그 전략 상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세례자는 차원에서 이 차를 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소 전기차가 도대체 뭐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소는 뭐고, 또 전기차는 뭐고, 뭐 하이브리드 차는 뭐고, 특히 저처럼 나이가 50대 초반 중반인 사람은 막 헷갈립니다. 뭐 자율주행 차는 또 뭐고, 이거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소 이 차는 기본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기존의 그 차는 휘발유를 넣으면 휘발유를 가열시켜서 거기 나오는 열 가지고 그 막 피스톤을 작동시켜서 이제 자동차가 달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열이 필요한 거는 뭐 수소 전기차든 뭐 수소차든 뭐 휘발유차든 원래는 동일한데, 휘발유는 휘발유를 태워가지고 그는 열을 갖다가 발생시켜서 피스톤은 기계로 움직이는 거라고 본다면, 수소 전기차는 뭐냐면은 수소 가스에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면서 어떤 그 열이 발생되는데, 그 열을 전기 에너지로 이제 전환시켜 가지고 자동차가 달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소전기차, 수소차와 전기차의 차이는 뭐냐? 전기차는 그야말로 뭐 쉽게 생각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조그마한
전기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뭐 조그만 그 미니카 같은 거 이거 보면은 거기 이제 그 모터가 있고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기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 이제 그 모터를 움직여 가지고 이제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달리는데 전기차는 그걸 좀 대형화시켜 보다 크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모터에 해당되는 뭐 구동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배터리를 기존에 무슨 이런 여기는 뭐 이제 그 전기차는 아니지만 원래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보면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 이게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이 배터리를 이제 코드 같은 걸 연결해가 줄을 연결해서 이걸 충전시킨다는 거죠. 충전시켜서 이제 자동차가 달리는 건데 수소 이제 전기차는 기존의 전기차와 다르게 이게 왜 이제 의미가 있느냐면은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탱크에 수소만 있으면 언제든지 연료 전지를 작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죠. 1시간이나 걸린다. 1시간. 그래서 뭐 성질 급한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성질 급합니까? 이런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1시간 동안 충전하기 너무 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한 시간이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점에서 전기차와 이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이 충전 시간만 하더라도 이 압도적으로 이게 유리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수소 전기차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촉매로서 백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백금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전기차가 백금보다 더 저렴한 경제적인 그런 촉매제가 개발된다면 수소 전기차는 앞으로 전기차를 압도하는 그래서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수소 전기차를 자랑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기아차가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의 수소 전기차가 넥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현대 기아차를 구사 이세형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히든 카드라는 거죠. 아까 공유 산업에 이제 자동차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한쪽으로 나오고 다른 메이커 쪽으로는 이제 수소 전기차 쪽으로 현대 기아차가 이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를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 한국 경제를 보면은 한국 경제는 일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 퇴짜 해가지고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막 이게 정말 그 문제가 많아서 개선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제 퇴짜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삼성 폴드폰 이러면 내년 출시. 이건 아까 매기로 나온 겁니다. 이 삼성 폴드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참 중요한 일인데 폴드폰은 한마디로 옛날에 우리가 아이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뭐 하나를 이렇게 쓰다가 이제 아이폰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폴드폰을 이렇게 접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이제 스마트폰이 하나로 되어 있다. 이걸 다시 뭐 폴드폰은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아이폰을 쓰면은 이제 아이폰이 아니라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뭐 갤럭시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카톡을 하다가 뭐 동시에 뭐 네이버를 검색한다든가 또는 웹사이트를 검색한다든가 이런 걸 동시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폴드폰을 이제 삼성이 이제 개발하게 되면 한쪽으로는 한 면에는 이제 카톡이나 이런 문자 같은 걸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면에는 무슨 그 뭡니까 뭐 유튜브를 본다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이걸 나가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중국이라든 아이폰과 계속 경쟁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그 갤럭시만으로 이제 계속하기에는 삼성전자로도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력한 그런 걸 이제 개발하야 되죠. 마치 현대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소전기차를 개발하듯이 삼성전자에서도 앞으로 갤럭시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폴더폰인 스마트폰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 폴더폰은 이제 스마트 업계에서는 10년 만에 이루어진 혁명적인 거라고 합니다. 2007년 애플 아이폰이 탄생하면서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이 거칠 것처럼 이제는 폴더폰이 개발되면 혁명적인 게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정부가 협력이 공유제 해가지고 대기업이 잘 나가면 대기업이 그만큼 돈을 벌면은 그 이익을 중소기업도 나누어 가자 해서 지금 제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경제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이익 중기와 중소기업과 나누라, 국내 투자 줄이고 해외로 나가라는 말이다. 지금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협력 이익 공유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 측면을 본다면 아주 유력한 주장을 최준선 성대 로스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만 해도 2만 개가 넘는데 이와 관련된 협력사와 매출 영업이익 목표를 함께 세우고 기여를 측정하는 한마디로 코미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소득 성장 주도를 하면서 근로자 소득을 인상시켜서 대기업 등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설사가상으로 또 대기업이 벌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대기업 혼자 먹지 말고 중소기업 등 그 협력기업과 나누고 이런 자꾸 이러니까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한마디로 기업할 맛이 뚝뚝 떨어진다. 한마디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자꾸 하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이제 대한민국이고 나발이고 싫다. 이제 차라리 대한민국의 기업을 형성할 바에 차라리 이런 규제가 없는 프리하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겠다. 자꾸 문재인 정부가 국내 기업을 하여금 자꾸 외국으로 보따리 사서 나가도록 만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협력 이익 공유제가. 아까 저 현대차가 이제 메이커에서 모빌티 산업 쪽으로 이제 눈을 돌 때에서 한국 경제에도 이렇게 비중 있게 기사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모빌티 성부수, 동나바의 우버인 그랩에 3,100억 투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이 사진을 보면은 그랩 회장이 좀 뭔가 주도적인 좀 당당해 보이고 현대기아차 정부선 그 부회장은 약간 뭔가 의기소침한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듯이 앞으로 주력을 이끄는 산업은 자동차 메이커 산업이 아니라 자동차 공유 시스템이 이제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유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면 이제 개인에게 팔면 이것에 차고 다니는 시대였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였죠. 처음에 그 자본주의 초기 체제가. 이제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체제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지구의 이제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판이 필요한데 지하에 깔려 있는 그 강철이 그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고 무제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필요한데 이 휘발유가 무진장 천년만년 계속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동차 산업의 이제 한계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더 이상 찍어내지 말고 기존의 자동차를 공유해서 이렇게 잘 사용하자는 거죠. 이 공유 그런 관점에 본다면 이 공유가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한계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인데 현대에서는 이제 그 동남아에서는 그 우베 등의 그랩에 이렇게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현대차도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사는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그런 트렌드에 벗어나서 이제 자본주의 한계를 돌파하는 모빌리티 산업, 자동차 공유 산업에 이제 돌입하겠다는 거죠. 자,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내일 좀 더 양질의 그런 그 기사를 좀 더 초이스해서 여러분에게 브리핑하겠습니다. 매일 경제를 읽는 남자 라이온 오늘 이것으로 이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